저는 그 암 환자,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인격적인 접근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인격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은 지식의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인격이고, 의지가 인격이고, 건강한 몸의 인격인데, 그 중에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57명의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실시한 뒤 1년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의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했다. 김영희 씨 가족들은 최근 웃음치료사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다른 환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였다.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웃음. 그 안에서 다져진 강한 삶의 의지가 자신이 암과 싸워 이겨내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김영희 씨는 믿고 있다. 그 의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정말 굳세게 가다듬고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이 병하고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질 때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제작팀은 우울증과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9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의 의지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는 한만덕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이 이렇게 줄줄 흘리고 심하게 흘릴 때는 이게 전철을 탔을 때 겨울에도 많이 그러는데요. 남들은 다 춥다고 막 두꺼운 거 입고 막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 쭉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질 때는 땀이 진짜 거의 비 오듯 쏟아져요. 우울증은 물론 혈당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당뇨에서 마음의 안정과 강한 의지는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의지 강화 훈련에 앞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는 타액을 채취해 3주간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민성 질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NLP가 쓰였다.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약자인 NLP는 대화를 통해 잠재의식을 다스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마음 훈련법이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생활을 바꾸어 갑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갑니다. 나 이렇게 먼저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자 참가자들의 얼굴은 이내 일그러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다. 속상함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때 내 얼굴 표정이 반대로 어땠습니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자 밝아진 표정과 함께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 열감지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체온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아픈 기억에서 손발이 차갑다고 했던 참가자들의 체온이 행복한 생각을 하자 2도에서 5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손으로도 피가 잘 통하는 것 같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확실히 왔어요. 마음 상태가 좋아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러면 정서가 좋아지면서 생리가 좋아지면서 그 피가 흐르지 않던 부분이 흐르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활력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지면은 최고의 건강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3주 후 그동안 8번의 NLP 강의를 듣고 집에서도 같은 훈련을 반복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3주 전보다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이었다. 혈당 수치를 측정한 결과 한 참가자의 경우 수치가 무려 41이나 떨어져 일반인과 다름없는 상태를 보였다. 오, 너무 좋다. 개인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 역시 혈당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타액 분석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코티졸 수치가 정상 궤도를 회복한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부신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정상 상태로 부신 기능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든가 혹은 면역력의 증가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미네랄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균형을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변화보다 더 큰 것은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의지 강화 훈련을 받은 뒤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루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진짜 이게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정말 뭐 계단을 걸어도 한 계단씩을 안 걷게 되고 막 2개씩 그냥 경쾌하게 걷게 되고 몸이 가벼워져 갖고 아 결국에는 이게 마음에서 온 거구나. 하나 좋아진 거 있다면 다닐 때도 이렇게 아파갖고 인상 찌푸리는데 딱 이 생각이 하나는 들어요. 그냥 웃으면서 다니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오감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뇌에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과 엔돌핀, 엔케팔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거쳐 심장 위쪽에 있는 부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DHEA가 나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미국 국립학술원 회보에 실린 논문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감기 항체수가 긍정적인 사람들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약물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약물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인간이 매우 감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되지요. 우리의 감정과 기대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환자의 감정이나 기대감을 잘 조절하고 환자를 올바르게 도와준다면 약물 치료를 할 때보다 환자의 상태를 더욱 호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마련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 앞에 서면 그 안에 비춰지는 모습은 하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뚱뚱해 보이거나 못생겨 보이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이 장점만을 생각하고 보면 반듯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극도로 비관하는 환자들에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울요법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한 달 만에 우울증이 개선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이러한 거울요법처럼 자신감과 의지를 키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지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또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체육관. 이달 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출전 50년 만에 은메달을 따낸 유승민 선수에게는 독특한 훈련법이 있다. 거울을 보며 자신감을 키우는 거울 암시요법. 할 수 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중요한 시합 전에는 자신감에 대한 암시가 녹음돼 있는 명상음악을 들으며